팟짱 애청자들 저희가 함께 해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른바 정치 울화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신문 보다가 분통이 터져서 팟캐스트까지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팟짱의 애청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분을 만나면 속이 뻥 뚫립니다. 이분의 한마디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이상민 위원장? 인기 있으신, 저 프로인 것 같은데 지역구? 바로 박해받는 시민들의 편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대 참 스승 명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당황하셨죠?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죠? 네, 당황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제가 아팠을 때 아픈 것도 민중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팟짱을 진행하라고 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편지 받고 정말 힘이 불끈 났었는데요. 스님 왜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네. 이혼 안 했는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밥도 싸줬는데요.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은 거 처음 봤어요. 스님 이게 제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는 제가 그 고백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 빌렸습니다. 협찬입니다. 목걸이도 빌렸죠? 목걸이도 빌렸고요. 저는 정말 빌린 것 같아요. 자켓도 빌렸고요. 바지도 빌렸습니다. 신발도 빌렸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저희 큰언니 협찬이에요. 저희가 딸만 5인데요.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연예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어색하죠? 아마도 현장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스님 그러셨죠?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너 누구니? 그런 표정으로 저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재혼 날짜 잡았냐고 이혼했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남편 있습니다. 저 독신입니다. 전 이래서 스님이 좋아요. 팟짱이란 물어봐야죠. 저 뒤에 있어요. 준비된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스님 봉은사 주지를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봉은사라는 강남에 굉장히 큰 절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불자 계십니까? 불자? 불자. 역시 불자들은 용감하군요. 막 손을 들고 있습니다. 봉은사 주지하실 때 제가 가끔 취재를 갔습니다. 일요법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어요. 소위 강남의 부자들은 다 와가지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취재 가면 스님이 쓱 말씀하십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대선 출마해야 되겠지? 그만큼 많이 오셨죠?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도 꿈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경쟁자들이 많이 왔어요. 스님 어떠셨어요? 계속 팟짱 사랑해주고 계셨는데요. 스님한테 팟짱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도 물어볼까봐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스님들은 전혀 술 안 먹을 걸로 알죠? 네. 네. 학교 학생들도요. 불량 학생이 있고 모범생이 있고 그래요. 스님들도 불량 승려가 있고 모범 승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불량 승려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대에서 어렸을 때도 몰래 해인사에서 신부랑 내려가서 제 또래 되는 스님들 20대 때니까 한 장씩 먹고 그러는데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아침에 속이 미식미식거리잖아요. 그때 아침에 미식거릴 때 시원한 김치국 먹으면 그래도 속이 좀 가라앉죠. 저한테 팟짱은 술 많이 먹은 다음 날 김치국 국물 같은 시원한 국물 같은 느낌.
특히 우리 장윤선 기자의 그 레전드급의 웃음소리는 정말 뭐 불후의 뭐 명곡이라든가 이런데 불후의 웃음, 뭐 전설의 웃음, 뭐 이런 웃음 들을 정도로 아주 속이 뻥 뚫리는 미식미식할 때 시원한 금치국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야. 뭐 요새 팟캐스트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장윤선 기자님이 가끔 가다가 시원하게 웃는 오장육부가 부들부들 떨리게 웃는 그 웃음소리 때문에 팟짱이 더 사랑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정도 아부면은 뭐 네. 스님. 네. 시즌 3 때 스님 매일 나오세요. 정말 그러다 대선 나갑니다. 예, 정말 그 김치 국물에 대한 비유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스님께서 사실 정치 법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요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50%가 넘었고요. 또 새누리당 자체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56%를 찍었다는 겁니다. 자체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마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을 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전 밑으로도 떨어졌었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직을 무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가지고는 뭐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할 거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냉정하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그 상층부에서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게 과연 일제가 일본이 지금 그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다면 해외 파병하는 데가 어디냐? 하와이로 해외 파병을 할까? 만주로 갈 건지 아니면 유럽으로 파병할 건지. 파병할 때는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한반도로 일제가 다시 침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1932년도 같으면 대한민국이 아무런 시대입니다.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제 탄압도 심했고 아주 1932년도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할 것 없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친일로 돌아섰을 때 23살의 청년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4월 29일 날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12월 달에 사형을 당합니다. 일본까지 끌려가서. 그 뒤에 9살 더 어린 다카키 마사오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혈서를 써서.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만약에 일제가 지금 다시 우리한테 침략을 한다면 우리는 윤봉길 의사 같이 폭탄을 던지면서 한국이 도저히 해방될 기운이 없다고 그럴 때 폭탄을 던지면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해야지 될지, 안 그러면은 박정희와 같이 일제 군대를 가가지고 친일을 해서 호위호식하면서 그 다음 때까지 대통령을 만들 것인지 어떤 길을 갈려야지 될 것인가를 행복하게 정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번 물어야 될 시점이 지금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박근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래야지 되지. 일제 때 덕 보고 일제 밑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독립운동 하더라 잡아다 다니던 일본 군인 출신의 아버지를 둔 딸이 일본한테 어떻게 사과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과라 소리 못합니다. 일본이 웃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게 스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라면 윤봉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박정희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를 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라면 과감하게 윤봉길의 길을 가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폭탄 하나 던져서 일본군 장교 몇 명 죽는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니다. 1932년도 일제가 만주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폭탄 몇 개 던지고 일본군 뭐 공산이 뭐 일본군 거리민단 단장 몇 명 적살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지금 그때와 같이 암울한 시대로 봅니다. 암울한 시대. 예. 몽고군이 용산에 들어와서 군대 주둔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도 용산에 주둔을 했습니다. 일본 놈들도 일본에 용산에 주둔을 했습니다. 지금 미군도 용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대대 선선 내려오면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시작전권이요? 작전권이라는 게 전쟁 때 필요하지 평소에 작전권이 왜 필요합니까? 전시작전권 전쟁 나면 미군한테 넘어갑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권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네, 이런 나라를 팟짱 애청자들이 바꿔야 됩니다. 네. 스님께서 정말 이 참고 있던 우라를 함께 던지신 거예요. 화두를. 이런 나라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바로 우리 팟짱 애청자들이 함께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주세요. 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스님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시지만 실제로는 친하셨잖아. 제가 과거를 알고 있어요. 네? 친한 건 아니고요. 친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실 강남 봉은사 주지라는 데가 조계종에서 제일 앉으세요. 제가 서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찰입니다. 근데 거기가 거의 한 다리만 건너면은 판검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뭐 재벌급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야당 못해요. 야당 하면 대부분 주지 쫓겨나는 그런 신부님들은 강남에 가서 뭐 이명박 정권이라는 거 비판하면 신도들이 대부분 그 주교한테 얘기를 해서 딴 데로 발령 내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는 4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야당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래도 여당 중에 좀 나은 게 누구냐. 그래서 뭐 공식적인 자리나 사석에서 몇 번 그래도 한나라당 후보는 박근혜가 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강남에는 뭐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 그런 당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말이 흘러서 아마 박근혜 후보한테 들어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하고 경선할 때 8월 15일 날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시죠? 근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서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장난기가 불량숙녀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가 왜 나한테 전화로는 누구야? 목소리는 비슷하네? 누구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저 정말 박근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는 똑같은데 누구야? 그러니까는 스님 정말 저 박근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박근혜 후보가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이면은 박근혜의 어머니 되는 유경수 여사가 그 문세광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작동의 그 금융묘지에 아마 어머니 묘소에 참배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오는 길인데 평소에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는 불자는 아니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독실한 불자였었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스님께 틀림없이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렸을 것 같아서 어머님 대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그래서 저도 이왕 전화가 왔으니까 덕담을 하죠. 예. 조선왕조 500년 근대사 속에서 남자들 정말 한 거 없다. 이제 여성 대통령 한번 나올 때도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통령 한번 되세요. 그리고 떨어졌죠. 이명박이 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가 14범짜리. 저런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국회 그 의사당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운전사한테 얼른 밀어놨다가 1992년도입니다. 그 들통이 납니다. 1997년도인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 돈 써놓고 자기 사무장을 외국으로 해외 도피시킵니다. 도피시켜놓고는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니까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 고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때 국회의원직인가를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추접스럽고 아주 쫀쫀스럽고 못생기고 목소리도 더럽고. 그래서 제가 이명박 때문에 제가 대통령 꿈을 꾸는 겁니다. 나같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만할까요? 아, 정말 그 스님께서 늘 이명박근혜라고 하시잖아요. 그 같다 두 사람이. 그런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님 분석력이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인문학적 소양이 둘 다 없어요. 교양서적을 전혀 안 읽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명박은 말할 거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책은 안 읽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보면은 써준 말도 저는 보면은 틀리면은 바로 읽거든요. 근데 바로 써준 말도 잘못 읽어요. 그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말 실수한 거. 그럼 그거 보면서 아, 참 책 안 읽는다. 그래서 그런 대로는 내가 전역 그 여사가 탁월한 그 직관과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역 그 의원 저도 참 싫어했는데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을 비난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는 아마 법조인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고 네. 첫째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진 세상을 만드는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도덕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로우냐 아니면 불의하냐 부도덕하냐 이렇게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어낸 게 물론 그전부터 그런 흐름은 쭉 있었지만 그거 만들어낸 결정적 봉우리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개입했던 부정선거입니다. 내가 여기 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도 와 있고 하지만 새정치연합 그냥 그럽니다. 니들은 야당이 아니다. 허당이다 허당. 아주 등신들만 모였다 니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부정선거,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부정선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정하면서 국민들을 오늘날 이런 도탄에 빠지게 만든 책임이 나는 허당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로는 비판도 하고 김영삼 대통령 비판 많이 하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야당 시절에 이렇게 안 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광주항쟁 때 23일 단식합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광주항쟁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신문에 광주 사태라는 그런 낱말을 그전에는 정치적 사건 뭐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심령제 만들었어요. 하나에 해산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뭐합니까? 숫자가 적어요?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국가보안법, 사학법 몇 명 끌고 길바닥 다니면서 다 막아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단식하고 삭발하고 길바닥 나서 투쟁하면서 그러면 지금 왜 사당 얘기가 나옵니까? 신당 얘기 안 나옵니다. 신당 얘기 나오는 건 순전히 야당이 무능하고 제대로 된 투쟁 못하고 지역구 챙기고 자기 국회의원이나 되면 되고 요따위 이기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저도 야당 절대 안 찍. 한나라는 찍고 새누리당을 찍으면 찍었지 야당 안 찍는다고 사람들한테 공언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다음 국방부 장관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그건 뜻밖의 아주 환심을 내면서 그렇지.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나중에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지 돼요. 네. 옳은 길을. 예. 윤봉길 의사가 대한독립 된다고 23살의 청년의 나이로 폭탄 던지고 죽었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냥 갔을 뿐이라는 거죠. 난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허당 가운데 뽑은 복당들입니다. 두 분은. 아니 우리 김광진 의원은 너무 어려워 보이고 아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청문회 때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손도 잡았는데 좀 좋아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네.
아, 네. 지금 스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말 꿰뚫고 보신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어지러운 문제들을 정말 정치가 잘 해결해 주면 저희 팟짱이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죠? 예, 좀 밝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스님 노래 준비 안 하셨죠? 네, 명진 스님께서 시즌 3 때 여러분들과 또 만날 기회를 약속드리면서 스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의 마무리 다시 뭐 계속 말씀드린다면 너무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만 충족되면은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예? 근데 충분 조건은 안 돼요. 돈 많다고 그 무슨 롯데인가도 형제간에 아버지 놔두고 싸우죠. 삼성도 형제간에 재판을 했죠. 두산그룹은 떨어져서 5층에서 죽었죠. 전부 다 그 싸움으로 갑니다. 돈 많으면. 그게 과연 행복한 걸까? 조금 가난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화목하게 형제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행복한 세상일까? 너무 나는 한국 사회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가 구호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시대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는 인문학적 고민, 철학적 고민 없이 무조건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이런 세상. 이거 이제 종식하고 끝장내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사람이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세상을 만드는 철학적, 정치적 소양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됩니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전부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돈 쓰고 그런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서로가 무슨 유머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우스운 소리도 할 줄 모르고 계속 이건 거의 길바닥이에요. 그 무슨 조폭놈도 저질 조폭들 그런 놈들이 지금 정치판에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이러면 안 되지. 네? 여야 할 거 없이 다 좀 지적이고 교양도 있고 유머도 있고 아주 멋있는 정치인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정치인 우리도 하나쯤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오바마 같은 정치인 우리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코너 해야 되는데요. 음악이 안 나오네요. 여기 있어. 네, 뒷부분이 안 나와요. 이상민의 네. 뜨거운 정치. 네. 예. 네. 박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앉으니까요. 뒷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일어서셔서 보시는데요. 그러면 불편하시면 일어나서 봐주세요. 네. 근데 장애인이 정말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서울시 건물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이런 게 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아니 지금 뭐 법을 거론하기 전에 네. 우리 장윤선 우리 대기자님이 평소에 아주 휴머니즘이 그득한 분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몸치장하고 화장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렇게 슬라이딩 시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실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 욕먹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네. 별로예요? 아니 저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만하시고요. 네, 이제 시작해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 허당 소속 이상민입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된 게 있었는데 이상민의 잘 안 나온다 오늘. 박수가 부족합니다. 이상민의 뭐 똥개 훈련을 네,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인데요. 제가 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작고 초라한 팟캐스트에 매주 나오시냐. 이상민 위원장이 매주 목요일 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그 스튜디오 문을 여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가 안 올 줄 알았지. 저 안 오기 기다렸죠. 저 오늘
대전에서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꾹 하시거든요.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제가 깜짝 제가 아무리 놀랐는데요. 정치인이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 굉장히 쑥스러워하셨어요. 예.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정치인들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좋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쌩얼이에요. 화장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사실 명진스님도 그랬어요. 안 하셨구나. 지난주 목요일 날 녹음 아침에 이제 네. 할 때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사실 한참 동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또 잘못 얘기하면 우리 장 기자님이 또 호통치고 막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저희 집사람보다 더 눈치 보면서 예,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좀 할 때 거짓말을 할까? 법사위가 긴급 회의가 열려서 당에 또 사정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긴급 뭐 이렇게 회의가 열렸다고 거짓말할까 하는데 분명히 우리 기자님 다 이렇게 풀어서 또 그게 들통나면 또 박살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안 나오면 안 되겠냐 사실 좀 진짜 고민했어요. 왜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제가 원래 좀 내성적이고 좀 과묵하고 그래요 제가. 근데 네? 막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니까. 야,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과묵하고. 그리고 명진 스님이 네? 지금 이렇게 아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시면서 허당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정말 그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빨리. 하필이면 명진 스님 다음이야. 김광진 네가 당매해서 진짜. 차라리 명진 스님 앞에로 해줄 걸, 막 이런 생각하셨죠. 예? 정말. 근데 직접 어떠세요? 팟짱 애청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장 기자님이 그러시는데 종로거리가 다 막 인산인해로 그러면 뭐 경찰들이 막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경찰들이 정리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제가 볼 때 너무 기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대전에서 이제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팝장 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참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요? 김광진 얘기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애청자 전주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의원님, 돈도 안 되고 소수만 듣는 이런 방송을 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나 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생각보다 이 팝장이 한 8개월 됐죠? 10개월? 1년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2개월 1주년이에요. 쉬었잖아요. 저는 2개월. 저만 쉬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가 대신했습니다. 그때 잘렸어요, 저. 그때 2개월 동안. 네. 잘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팝장 출연한 이후로. 그리고 여기저기 방송에서 출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막 KBS에서는 이번에 물론 뭐 좀 하긴 하지만 거시기 하긴 하지만 합창단 나는 거기에 정치인 14명 들어가는데 제가 뽑혔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못 뽑혔어요. 예. 안철수도 못 뽑혔어요. 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300명 가운데 유일하게 14등 안에 든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건 네. 아니고. 네? 14등. 아니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팟짱 이 공개 방송 준비하느라 국회를 못 갔는데요. 국회에 드디어 폭탄선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뭐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 정치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남의 불행은 내 행복이다. 문재인 대표가 재심을 못 받으면 제가 당대표 도전하고 당을 한국 정치권을 확 바꿀 수가 있다. 그때 이제 명진 스님도 제가 영입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 정치사에 스님이 처음 대통령 되시고 우리 김종대 우리 장관님 예. 이렇게 조각이 되신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예. 저는 못 시켜주세요. 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던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부사적 기질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분노가 차올랐다 이렇게 봐야 근데 될까요? 팝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면 욕 바가지 먹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를 욕하면 막 칭찬해요. 그래서 네. 전 대중의 취향에 영합을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한낱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네, 대중의 영합해서 분석을 해주세요. 네, 문재인 대표는 훌륭하시고 제시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애 자꾸 싸우는 이종걸 규탄한다. 이종걸은 저하고 친구거든요. 어제 누구랑 주무셨습니까? 이종걸 대표하고 같이. 그저께 같이 잤어요. 어디서 잤습니까? 저 국회 앞에 배너 호텔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주무세요? 아니 근데 그 이종걸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차를 11시 반 차를 기차를 놓치면 의원회관에서 잡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추울 때 또 더울 때 이럴 때는 냉난방이 안 돼요. 10시가 딱 끝나면 그리고 막 환기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꾸라꾸 침대 같은 데서 자는데 이종걸 의원이 그걸 보고 같이 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별로 나 같이 자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자제해요. 그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예죠. 아, 예. 네. 이회영 선생 예. 예, 자손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의리가 있으시네요. 예, 예, 인정도 의리 있으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 이상민 위원장의 절친입니다. 예. 아, 공통 질문 드릴게요. 님에게 팟짱이란? 예. 좀 저는 표피적으로 할게요. 네. 스타 탄생이다. 예. 김종대, 김창수, 또 임태훈, 김광진. 김광진 초선 언제 이렇게 이름 알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초선 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일개 소장에 불과했습니다. 뭐 원장도 아니고 또 김지혜, 김종철 부장님. 네. 언론인들이 이렇게 막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정수? 네, 이정수, 이선필 유일한 이선필. 연예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이선필 씨, 예, 네. 저분은 누구예요? 오마이스타 기자입니다. 예. 하여튼 근데 다 스타 되셨잖아요. 네, 예. 저도 스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제일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대 수혜자기도 하고 안 잘리려고 우리 장윤수 기자님한테 엄청 로비합니다. 어쩌다가 소주 먹으면 제가 값도 계산하고. 아, 한 번밖에 안 사주셨어요. 네. 애청자 문상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셨나요? 문상호 선생님? 네, 부끄러우셔. 네. 이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네.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목소리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제가 네, 무슨 사연입니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악을 전공하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미성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 때는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소문나서 요새는 MBC 대학가요제에 나온 걸로 소문났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상막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대학가요제가 아니고 충남대학교 그 이렇게 축제하면 페스티벌 하면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노래자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명한 그 다운타운가의 가수였어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님께서도 저를 보시려면 콘서트에서 보셨을 수. 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네. 근데 야당 국회의원 한 2번 하면서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저급하고 조폭 같은 국회의원 놈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표본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뭐 머리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예. 그 제가 알기로 저도 아픔이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 때 예, 세종시 그때 학교도 예, 있고요. 그때 분권과 균형 발전에 배치되는 이명박 정부의 그 아주 집중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각 부분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언론도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혁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각자 카르텔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지만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기합 놓고 하면 결국은 덜컥하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렇게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모든 권력, 뭐 특히 정당이 그렇고요. 딱 두 개 독과점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혁파해야 되는데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하신다 그랬죠. 그 전에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명진 스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기가 눌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아, 명진 스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신당이든 창당이든 허당을 벗어나서. 네. 애청자 이정수님께서 이런 질문이자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중요합니다. 1절만 제대로 불러주세요. 오늘 혹시 준비한 노래 제가 사실은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상민 위원장께서 핸드폰을 켜시고 노래를 준비하시고 노래를 하시려는 그 순간에 엉덩이 놀림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뒷부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꼭 보셔야 돼요. 오늘 노래 준비해 오셨죠? 아 근데요. 네. 저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사람이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막 끝까지 이 목소리로 하면 다 나가시고 네.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네. 너무나 반인권적이에요. 반인권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이 노래는 많이 알려진 제가 매번 이렇게 바탕 나올 때마다 선곡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주어진 제약된 그 범위 내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노래를 사실은 여기 이렇게 네. 스크린을 준비해서 가사를 하면 같이 부르면 참 좋을 노래다 생각을 했어요. 네.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러지만 이 노래 가사에 나와 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는 게 멋지다는 거예요. 근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큰스님 그 법어에 뭐 있던데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게 법어인가요? 스님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네. 오늘 준비하신 노래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꺼내서요. 같이 검색하셔서 예.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께서 같이 찾아서 지금 이상민 위원장께서 매주 하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그 노래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가수는 홍진영입니다. 아세요? 트로트 가수잖아요. 이쁜 가수고 그래요? 젊은 가수고 그런 분인데 제목은 산다는 것 아시죠? 네. 한번 지금 다 이렇게 한번 좀 찾아주세요. 네. 큰 스님 좀 찾아주세요. 네. 큰 스님 스스로 찾으십니다. 네. 찾으셨나요? 같이 부르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같이 부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 조용히 네,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예. 같이 불러주세요. 네.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볼게요. 힘들고 날도 많지만 크게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들썩들썩 하세요. 정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선곡해 오셨어요.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이상민 위원장께서 저만큼 떨리셨나 봐요. 예? 원래 굉장히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도 추시고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애청자들 오시니까 잘 보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험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의 노래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제가 잠깐 일어나도 될까요? 네. 저희가 매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택수의 여론조사 읽기가 있는데 여론 읽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택수 대표께서 개인 사정상 참여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 출연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끝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여기 계시니까 전부 저희가 이 앞에 쓸게요. 네, 다 나오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죠,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께서 매주 만나시는 요일별로 만나시는 고정 코너 지기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팟짱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지난 1년간 정말 진실 보도로 함께 달려올 수 있었고요. 그 뒷받침은 바로 여기서 사진 찍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팟짱 준비하면서 신청 사연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 약속 저희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또 때로는 간혹 아파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계속 시즌3에서 더 재밌고 더 쾌활하고 그리고 공중파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전혀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네, 저쪽 끝부터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요 며칠간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이쁩니다. 이렇게 파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짱 오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팟짱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방송이 항상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설비를 다 드리는데 1,000만 원이 든다니까. 예, 여러분 10만인 클럽에 꼭 가입해 주시고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시즌 3에서 뵙겠습니다. 네, 꿈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행복해지셔야지 권력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꿈을 나누고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그런 팟짱이 되도록 계속 정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오기 전에는 망설였고 제가 잘 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영광이었고요. 우리 큰 스님도 뵈서 영광이었고 하여튼 여러분들 다 여기 가사에도 아까 나오지만 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지만 힘내시고 또 이렇게 더 좋은 걸 기대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로 할까요? 네. 다들 사는 게 힘들고 암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러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더 찬란하듯이 우리 헌법에서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이 좀 더 많이 확장되고 이 어두운 빛을 뚫을 수 있는 반딧불로 모여서 팟짱 시즌 3를 열어 나가면 그래도 내년에 좀 총선 때 좀 이렇게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 다음에 대선 때 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시즌 3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데 대중문화가 어떤 힘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방금 전까지 유아인 씨를 만나고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심각하게 연예인,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연예인 이야기 만나고 있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대중문화가 가장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세상에서 좀
다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좋은 의미 있는 기사를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선필 기자가 유아인 만나고 와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장윤선 기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나고 있는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윤선 기자가 쓰러진 다음에 2달 정도 대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2달 진행하면서 이래서 쓰러졌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은 편인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댓글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그 댓글을 읽으면은 그래도 피로가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즌 3에서도 정말 응원의 댓글, 힐링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뉴스 많이 어렵고 재미없으실 텐데요.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시즌3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뉴스도 많이 아껴주시고 오늘 소통하는 시간 가져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이 제가 맨 마지막에 돼가지고 네. 여튼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는 게 참 익숙지 않아서 하여튼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 뵙게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정치 민주화 그동안에 우리 맨날 그렇게 해왔지만 경제만큼 경제 민주화, 기업 민주화가 되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력 하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든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든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라, 좋은 기업, 좋은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시간여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도 2시간은 무리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단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힘이 바깥에 있는 저 떡으로 꼬바로우로 두유로 그리고 이 힘이 바로 팟짱을 밀어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재미있으셨습니까? 저희가 너무 까불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불쾌한 점 있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행이 미숙했던 점도 용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은 정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정말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늘 새벽부터 밤늦도록 함께 달려주신 저희 스태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박정호, 최인성, 강신우, 박소영, 윤수현, 정교진, 작가 황지희, 그리고 섀도우 김이 있습니다. 섀도우 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김윤상 오마이TV 방송팀장.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모두 10월 5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